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최근 북한의 잦은 도발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국방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방위산업의 강국으로 자리 잡아가는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청공2입니다. 한국의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청공2는 유사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로부터 우리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된 유도무기입니다. 우리 공군은 1960년대부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호크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청공 시리즈는 기존의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최초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청공은 2011년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 4월 군에 인도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첨단 유도무기 분야 집약체인 청공은 목표 수색과 미사일 유도를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 포대를 지휘하는 교전 통제소 그리고 발사대와 유도탄으로 구성돼 3대의 차량에 각각 탑재되어 1개의 발사대는 8기의 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청공2는 유효사거리 40km, 요격고도 15km, 최대속도 마하 5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360도 전방향으로 발사가 가능해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청공2는 콜드런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압력을 이용해 유도탄을 10m 이상 수직으로 쏘아 올린 후 2차로 정화시켜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콜드런치 방식은 발사체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발사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 고도까지 발사 위치가 드러나지 않고 궤도 추적도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나 핫 런치 발사대보다 만들기가 까다롭고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만큼 제작과 운용이 까다로운 발사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공2는 다기능 위상 배열 방식을 적용해 하나의 레이더에서 탐지 식별 추적 교정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공2의 유도탄은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 지향성 탄두를 적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지대공 유도탄 탄두보다 파괴력이 엄청나게 높은 게 특징입니다. 게다가 수직 발사 방식이어서 표적 방향의 구애를 받지 않아 기존의 호크 미사일보다 정확도를 한 차원 높였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청공2가 양산되어 수조원의 경제 효과와 9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으며 아랍에밀레이트, 사우디 등 중동으로의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중 위협에도 우리의 영공을 완벽하게 지켜낼 청공2는 우리 군의 방공 능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도무기의 일환으로 지대공 미사일인 청공2 외에 신궁, 해궁 등의 무기가 더 있는데 이는 대공 유도무기 체계에 대한민국의 전통 무기체계인 활을 접목시킨 이름입니다. 모두 대공유도 무기체계라는 공통점을 가진 3가지 무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공이라 함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공중의 목표물을 상대함을 의미합니다. 유도무기는 탄두가 장착된 무인 비행체를 발사하여 지정된 목표를 명중시키도록 유도하는 무기체계를 일컬으며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 이륙한 비행체를 파괴, 무력화하거나 공격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운용되는 방어무기 체계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이런 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글자는 어디서 발사하는지를, 뒷글자는 표적의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공중의 목표를 향해 발사한다면 지대공, 함정에서 함정을 향해 발사한다면 함대함, 공중에서 지상으로 발사한다면 공대지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궁은 2인 1조로 운용되며 작고 가벼워 휴대가 가능한 대공 미사일입니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차량 등에도 탑재할 수 있어 운용 방법이 다양합니다. 해궁은 현존하는 최고의 함정방어 유도무기 체계로 불립니다. 항공기 및 대함 유도탄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발사통제장치, 지령송신기, 수직발사대, 유도탄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중 탐색기를 이용한 명중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참고로 유도 무기 중 수중에서 사용하는 어뢰는 상어 시리즈를 사용하여 개발된 무기들이 있습니다. 흑상어, 청상어, 홍상어, 범상어 등이 대표적인 수중어뢰 유도무기입니다. 청궁2가 있다면 당연히 청궁1이 있었겠죠. 청궁1은 항공기를 잡는 요격용 유도 무기입니다. 과거 군일각에선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주장했으나
전장이 좁은 한반도에선 북한 스커드 BC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6에서 8분에 불과해 요격이 매우 어렵고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률이 매우 낮았으며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가진 국산 중거리 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 중이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 패트리어트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사업 타당성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방부는 2조 원 규모의 차기 유도무기 사업에 단독 참가한 미국 레이시온사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가격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키로 하여 국방부는 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중거리 대공 미사일로 기능을 대체 전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조업체인 미국의 레이시온사는 지난 99년 그리스가 도입한 가격보다 20에서 30% 높은 가격을 제시해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에 성공한 것이 천궁2입니다. 가스 사출 피스톤 방식의 콜드런치 수직 발사 체계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나이키, 호크 미사일과는 달리 가격이 비싼 편이라서 북한군의 미그-21, 미그-19 전투기를 요격하면 이걸로 저런 구식 항공기를 격추할 필요가 있나 이럴 수 있는데요. 북한군 전투기가 아무리 구식이어도 미사일보다는 훨씬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전투기 조종사의 가치는 전투기보다도 높다고 평가되며 요격 무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구식이니 박물관이니 하는 기종이라고 해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지상 공격을 한다면 대응 수단이 없는 지상군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체의 공격당해서 입을 피해까지 감안하면 미사일이 비싸다는 여유를 부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미사일을 잡는 요격 미사일 천궁2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2012년부터 설계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LIGN-X1이 미사일 제작을 하였고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를 맡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0년 11월 초도 물량이 우리 군에 인도되었습니다. 구형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는 한국형 중거리, 중고도지대공 요격 미사일 방어체계 즉 KAMD의 핵심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전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 발당 가격이 15억 원에 이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동원됩니다. 천궁2는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천궁2는 적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미사일을 즉추력기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쏘아 방향을 빨리 돌릴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시커를 이용한 미사일이 타겟을 향해 계속 따라가는 기술, 즉 GPS가 달려서 이동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궁2의 뛰어난 성능에 최근 눈에 띄는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라크가 한국의 자랑 천궁2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이라크 측에서 빠른 납기가 가능한지 타진했고 한국은 일부 물량을 조기에 납품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서 계약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2가 연내 이라크에 수출될 전망입니다. 수출 규모는 천궁2 8개 포대로 최소 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가장 까다롭다는 중동 3국 고객에 한국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LIGN-X1 등은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이라크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무기 도입 계약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측은 보안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타베트 무함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했을 때 무기 도입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신 장관이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방산 수출 등을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이라크 측은 천궁2 3개 포대를 자국에 신속 납기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우리 측은 2개 포대를 우선 납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체는 LIGN-X1,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아 등의
업체가 각각 개발하고 있어 납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앞서 한국은 사우디에 천궁2 10개 포대를 수출하며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2,5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UAE에 35억 달러 규모로 천궁2 계약을 처음으로 맺었는데요. 이번에 이라크와 논의하고 있는 천궁2 8개 포대의 수출 계약 규모는 산술적으로 최소 25억 6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천궁2는 한국 방산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UAE 35억 달러로 수출되며 단일 품목 최대 수출의 기록을 달성한 천궁2는 이제 수출 1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천궁2 수출이 목표대로 이루어지면 2022년 1월 4조 6,500억 원, 지난 2월 4조 2,500억 원에 더해 총 수출액 12조 4천억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천궁2의 중동 3국 수출은 그 함의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중동 국가는 국제무기 시장에서 계약 직전에도 거래를 뒤집는 경우가 있어 까다로운 고객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천궁2는 우수한 기술을 앞세워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또 중동 지역에 천궁2 벨트를 형성하면 유럽이나 동남아 지역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수출 확장성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은 기술만 뛰어나다면 얼마든지 무기 체계를 도입할 자금력을 갖고 있다며 천궁2는 전 세계 어느 기술과 비교해도 우수할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현지 무기 체계를 활용할 인재 육성 등을 돕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장 까다롭다는 UAE, 사우디, 이라크의 천궁2 수출 기록을 쓴다면 유럽 등에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면서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늘려 우리 방산 기술의 우수성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궁2 수입에 앞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 개입을 이유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돼 유럽제 무기 수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확대되면서 천궁2 구매를 확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산은 비싸고 러시아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구매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쏘아대는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는 대공체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접경국인 예멘에 시아파 세력 후티 반군이 내전을 벌이자 UAE와 순위파 연합군을 결성해 참전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받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요격용 미사일로 천궁2를 결정한 이유로 분석되어집니다. 유럽의 폴란드도 천궁2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우크로보론프롬 소속 아르템과 공동으로 개발하던 네로우 중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올해부터 총 19포대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사용하고 있어 방공망을 보완할 대안이 필요해진 상황이었고 거기다 프랑스제인 VL미카나 독일제 아이리스티는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애매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사후 후속 지원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방공망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군사력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북한의 공군력이 정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군은 소련 붕괴와 한중수교 그리고 자체 경제 붕괴 등으로 인해서 공군력의 현대화를 더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고도에서의 위협도 1980년대 초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우리 군이 그동안 지나치게 소홀했던 야전용 단거리, 적어도 방공망 정비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장비를 미국의 군사 원조에 크게 의존했던 80년대까지는 야전 방공에 소홀한 미국의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 군에도 여파를 미쳤습니다. 이렇게 되니 짧은 거리를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려는 북한 공군의 위협으로부터 기계와 부대의 안전을 지킬 그런 야전 방공망 구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야전 방공망의 구축은 자연스럽게 중고도 방공망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 시기에 IMF까지 겹치면서 중고도 방공망을 80년대 그대로의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넓은 범위를 커버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은 그야말로 업그레이드도 할 방법이 없었으며 예산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속속 퇴역하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이런 무기를 계속 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초에는 훈련 발사 중에서 공중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한 나이키 시스템 운영국이 되는 전혀 반갑지 않은 기록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이왕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김에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하자고 민간업체와 군이 두 팔 걷어 붙이고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이 개발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된 전력화 개시 시점이 2021년이었지만 천궁 성능 개량 사업은 몇 년 앞당겨 성공한 것입니다. 첨단 국산 무기 개발 역사에서 천궁2처럼 기간을 줄인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가장 보람있는 개발인 동시에 가장 험난했던 개발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천궁2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장거리 요격체계 LSAM, 한국형 아이언돔 LAMD,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미사일 또는 요격탄은 탄도순항의 현무를 필두로 비궁, 비룡, 형궁, 청검, 홍상어, 해룡, 해성, 전술지대지, 천마, 신궁, 천무 등 두 손으로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천무 등은 이미 수출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로 각광받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을 비롯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얼마 전 쏘아 올린 정찰 위성도 국내 방위산업의 작품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방과학의 절정 고수들이 집결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